병원에 가셔가지고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병아리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2015년도부터 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세분화적으로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이제 신청을 해 보셨던 분들이나 자격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신 이후에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바로 달려가세요. 어디로요? 주민센터로, 아니면 가까운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가족이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상급여 등 이렇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총 7가지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이 7가지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자활급여와 장제급여 그리고 해상급여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지만 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을 지원하죠. 이 최저보장 수준이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활비를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매달 20일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중위소득 30%입니다. 자, 표를 보실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이 52만 7,158원 이 금액만 충족이 된다면 지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의료급여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긴 설명이 될 거고 가장 긴 시간이 될 건데요. 앞으로 빨리 감기 안 돼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이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이나 치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급여 1종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급여 2종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10%로 경감됩니다. 이 의료급여라는 제도는 여러분들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셔가지고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의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급여 1종 선정 기준과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 수급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 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로 등록된 자. 이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행여환자, 행여환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 행여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첫 번째,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두 번째, 행정관서,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의해서 병원에 이송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자,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행여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2종 수급권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알고 갈게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17년 11월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수급권자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두 번째, 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타법에 의한 의료법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궁금하시죠?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그리고 의상자 및 의사자의 2조 18세보다 이하 아동입니다. 국가 유공자, 중요 무형 문화재의 불독한 2탈증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을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말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위한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40%입니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70만 2,878원. 이 기준 금액에 부합이 된다면 의료급여 1종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임차가구 전 월세 지원, 주택개량, 자가가구 수선 유지비 지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 플러스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위한 소득기준 중위소득은 45%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79만 737원, 이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기준 임대료 기준과 자가가구 주택 수리비는 자,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 26만 6천원입니다. 수선 비용은 경보수 457만원, 수선 주기는 3년이고요. 수선 예시는 도배 장판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수 849만원, 수선 주기는 5년이고요. 수선 예시는 5급수 난방 등입니다. 그리고 대보수 1241만원을 지원합니다. 수선 주기는 7년이고 예시로는 지붕이나 기둥 등을 예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교육급여 혜택을 위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입니다. 자, 1인 가구 기준으로 87만 8,597원. 이 기준 금액에 충족이 된다면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원 내용으로는요. 자, 초등학생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고요. 중학생에게 지급되는 비용,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비용.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하고요.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액 연 1회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87만 8,597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은 했었죠.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잠깐 이야기는 하고 나왔던 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상급여와 장제급여는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사망 시 1인당 75만원을 지급합니다. 자활급여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듯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들, 이러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정확히 내가 어떤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는 18년 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일촌, 직계, 혈족,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첫 번째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두 번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생계의료급여가 포함되거나 세 번째 수급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십시오. 접수하신 이후에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장성을 결정을 하고요. 결정이 된 이후에 급여 지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싶은 정보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